저는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나라를 파는 매국 세력과 북괴의 국민을 파는 간첩 세력, 그리고 정치를 위시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 세력에게 부역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고 공소권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런 행태들을 강행하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고, 공수처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실적 하나 낸 적 있습니까? 2023년에 단 한 건도 수사한 게 없는 조직입니다. 국민 세금 야금야금 먹고 문재인 비호하더니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경찰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공수처 부하기관입니까?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본인들이 앞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는 자각을 하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했던 여론과 지금 대통령을 향한 지지율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인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 또한 당시 헌법재판소가 그냥 여론에 휘둘려서, 언론에 휘둘려서 판결을 내렸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불법 행위까지 또 강행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정작 일당 독재 세력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금 못하고, 지금 전과 사범이고 앞으로 전과가 추가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왜 판사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래서 왜 수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게 왜 또다시 기회를 줬습니까? 그럼 범죄자가 정치한다고 이 나라에서 이렇게 활개치는 게 맞습니까?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는 과연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국가를 위한 판단입니까? 저는 지금 너무나 큰 위기감과 환멸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으로서, 그리고 또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저렇게 대거 동원해서 대통령을 향해서도 저렇게 하는데, 대통령을 향해서도 불법적인 영장을 청구해서 저렇게까지 하는데, 앞으로 국민을 향한 겁박은 또 얼마나 심해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것은 보여주기식입니다. 결국에 노골적인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고, 이런 노골적인 모욕을 주는 장면을 누구 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이라 고발한 주체는 민노총입니다. 민노총과 조국당이 대통령을 내란이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북괴로부터 직접 소통하고 지령받고 체제 전복 선동했던 세력이 내란 세력 아닙니까? 그럼 민노총에서 해당 간부에 대해서는 왜 내란 수괴라고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다른 기관이 갖고 있었던, 국정원과 군이 갖고 있었던 방첩 기능 문재인 때 전부 다 무력화하고 경찰에 부여했습니다. 그럼 경찰은 지금까지 간첩들 활개치게 놔두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당신들의 역할 아닙니까? 대통령 이렇게 체포하는 장면 극적으로 연출해서 누구한테 충성 맹세하는 겁니까? 지금 관저 앞에서 지금 한 달 넘도록 계속해서 정말 이것은 어떠한 본인들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진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관저 앞으로 나가서 집회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움직였는데, 이런 것들마저 비하하는 것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까지 비하하는 장면들을 보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무시하고 비하하고 함부로 대해놓고, 본인들 이 자리 저 자리 챙겨주면서 무슨 기득권들, 귀족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유지해온 사람들끼리는 아주 끈끈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망가져 있습니다. 그 좌익 기득권들이 본인들의 그런 귀족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을 핍박해왔고, 이 나라의 공산화와 사회화를 진행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국민들이 모여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모두 다 뭐 극우니 뭐니 하면서 몰아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국민들이 나와 있겠습니까?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위기감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 계신 겁니다. 퇴근하고 거기 가는 청년들 있습니다. 하는 일이 없어서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퇴근하고 나서 거기 갑니다. 안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잠이 안 옵니다. 나라 걱정 때문에. 과거에 이제 어르신들께서 태극기를 들고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집회에 참석했던 것들에 대해서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고 의아해했던 부분들이 이번 계엄 이후에 그 원인들, 그 배경들에 대해서 지금 청년 세대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이 나라가 공산화되기 직전이었고 중국의 속국이 되기 지금 직전의 상황이 있었다라는 그 위기감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이, 사실 2030 세대는 좌익 기득권 세력에 의한 피해자 세대입니다. 그들의 선동에 대한 정확한 피해자 세대고요.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자유투사 세대가 될 것이다 라는 전 생각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광우병 선동, 또 저희가 이제 대학에 갈 때쯤에는 세월호 선동, 그리고 문재인 암흑기 때 대학을 다녔던 학생들이 느꼈던 그 우한
코로나 독재, 그리고 백신 선동, 조민 사태, 미세먼지에 관련해서도 한국 탓을 하는 그런 선동, 그런 불공정과 그런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런 목소리들이 공정과 상식을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견으로 표현이 됐던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꿔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앞으로 평생 싸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치지 말자라는 이야기들을 서로 합니다. 뭐 당직을 탐냅니까? 아무것도 탐내지 않습니다. 그냥 이 나라 지켜야겠다고 일반적인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문재인 암흑기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고, 탈원전이라는 헛소리를 하면서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을 전부 다 죽여놨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절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 청년들의 목소리를 언론이 제대로 말해주고 있지 않아서 너무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뭐 춘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설날 아닙니까? 춘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인사를 보내겠다. 뭐 지금 속국이 지금 인사 정한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정말 부끄러운 장면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할 때 당시 박영선 후보 캠프 관련해서는 거기에 아예 중국인들이 나와가지고 연설도 했어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중국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